잠깐,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끼어들 생각이야. 갑자기 한 기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화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직 질의응답이 시작도 안 됐는데 당신이 뭔데 벌써부터 발언을 해? 그의 말투는 명확히 공격적이었고 주변 공기도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저도 방금 대기실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제 순서라 해서 나왔는데. 기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기자가 코웃음을 치며 손흥민을 훑어보았다. 내가 얘기하고 있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포츠 신문사 특파원인 내가 질문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느닷없이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부터 하려 하더군. 참 건방져. 아니 제 시간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니까요. 제게도 스케줄이 있어서. 손흥민이 설명을 시도하자 기자는 단호히 손으로 제지하는 동작을 했다. 그만.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나 본데 내 기사는 전국 언론에 다 퍼진다. 손흥민 씨.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는 게 좋을걸. 이 말에 컨퍼런스룸 안 여기저기서 숨죽여 듣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매서운 침묵이 주변을 에워싸자 홀 한쪽에 있던 다른 기자가 수군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대놓고 손흥민 선수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분명 초대받았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기자가 동조했다. 저 기자, 늘 자기 지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기로 유명하던데.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팬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계속 녹화 중이에요. 이거 온라인에 올리면 분명 난리 날걸요. 이내 진행 스태프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양쪽이 서로 시간이 겹친 것 같아요. 곧 공식 질의응답이 시작될 예정이니. 하지만 그 특파원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남자는 스태프의 말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이봐, 당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최우선 아니었나? 난 모든 기자단의 대표격으로 왔어. 지금 당장 다른 기자들은 배제하고 나 먼저 질문할 수 있게 해. 원칙상 모든 기자님께 공평한 발언 순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태프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스폰서 일정 때문에 일찍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스폰서 일정? 웃기지 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될 것 아닌가. 지금 나에게 먼저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기자가 흥분하며 반복해서 요구하자 순간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졌다. 뒤편에서 몇몇 팬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귓속말을 나눴다. 저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다니. 저 사람 기자 맞아 그냥 권위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또 다른 팬이 이어 말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 혹시 제 스케줄이 끝난 뒤에라도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더 낼 테니 우선은 진행 순서를 맞추시는 게. 아, 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말이 많아지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 기자가 손흥민 쪽으로 성큼 다가가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내 인터뷰 순서를 가로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높은 지위나 영향력 가진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해. 그날 컨퍼런스룸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 호텔에서 마련된 자리였고 손흥민이 국가대표 소집 기간에 잠시 귀국해 미디어와 간단한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실 이곳은 평소에도 축구 관련 이벤트와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는 곳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국내외 여러 언론이 많이 몰린 상태였다. 기자들은 장소 앞에 줄지어 대기했고 사진 기자들도 조명을 세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와, 이 호텔은 역시 규모가 남다르구나. 그렇죠. 유명인이 많이 오니 기자들도 많네요. 로비에서 다른 스태프들이 수군거렸고 컨퍼런스룸 내부에선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다. 행사 담당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작은 소리로 동료에게 이야기했다. 정말 곤란하네요, 저 기자님. 다른 행사에서도 트러블이 잦았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도 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는데 저 기자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시도 튀어서 스태프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또 다른 언론사 소속 젊은 기자가 그 특파원의 어깨를 조심스레 건드리며 말했다. 선배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지금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 나중에 따로 독점 인터뷰 시간을 요청하시면 어떨까요? 독점 인터뷰. 손흥민 측에서 대답이나 해주겠어. 그리고 난 이미 충분히 영향력 있는 기자야. 여기 있는 기자 중 누가 나만큼 구독자 수가 많고, 누가 나만큼 기사를 대서특필할 능력이 있는데, 그는 좀처럼 고집을 꺾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팬이 옆 친구에게 작게 이야기했다. 이거 진짜 심각한데? 손흥민 선수는 괜찮으려나? 저도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언젠가 사람이 참다 보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글쎄, 손 선수는 워낙 인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까지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좀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친구 역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손흥민은 억울함을 드러내면서도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저는 일단 다른 기자님들의 질문을 조금 듣고 있다가 제 차례에 나서겠습.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내 흐름을 깨지 말라고. 그 특파원은 여전히 거세게 반응했다. 오늘은 내가 기사 메인을 장식하러 왔어. 손흥민이면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안 본다. 해외 축구 좀 뛴다고 이렇게 떠받들 필요가 있나?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 기자님,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근처에 있던 스태프도 난감해하며 자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왜 사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국가대표니 뭐니 해서 다들 이 사람을 띄워주고 있지만 결국은 축구선수 아닌가? 한나라에서 공 좀 차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기자는 본인의 지위와 권위만큼 큰 목소리로 손흥민을 몰아세웠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보였다. 기자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자유입니다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 그리고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땅한 순서를 지켜 공식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유? 예의? 기자는 피식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의를 운운해? 축구 선수가 공 하나 잘 찼다고. 그만하세요. 마침내 참다 못한 다른 기자들이 끼어들었다. 이건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라 막말하는 자리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일정대로 인터뷰를 할 권리가 있어요. 컨퍼런스룸 여기저기서 지지와 항의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래도 저분이 선배라서 다들 조심스러워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 맞아요. 취재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명이 번쩍이며 사진 기자들이 상황을 연신 찍었다. 분위기는 이미 심각하게 틀어져 있었다. 영상이 생중계되듯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된다는 말도 돌았다. 다들 주목하세. 지금 이 장면. 라이브로 송출 중이에요. 누군가 소리치자 순간 기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라이브? 감히 날 찍고 있어? 그는 불쾌한 듯 땀을 닦으며 투덜댔다. 일단 카메라 내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언론 행사이기도 하고 일반 팬들도 초청받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대응했다. 기자님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팬도 많고 이 행사는 공개 행사입니다. 이딴 식이면 난 기사로 제대로 써서 이 호텔과 협회 그리고 손흥민 측 전부 쓴소리를 내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는 위협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 제게 굉장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직접 소통하고 싶습.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기자님께서 원하시면 행사 종료 후에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제가 안 피하겠습니다. 잘난 척은 괜히 이미지 챙기고 싶은 거겠지. 기자가 비웃었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손흥민 선수 정말 침착하네 하고 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회견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자 행사 담당 프로모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손흥민 선수의 간단한 인사말과 공식 질의응답 순서가 있을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예정보다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특파원 기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난 못 물러나. 내 질문이 최우선이어야 해. 그러자 옆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발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질문 우선순위 같은 건 처음 듣는데요?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호텔 측 보안 요원이 투입될 기세가 보였다. 한 보안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님, 지금은 공식 행사 진행을 위해 통제를 해야 합니 협조해 주시죠. 보안이 뭔데 날 건드려. 그는 발끈했지만 점차 주변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감을 느꼈는지 뒷걸음을 치며 작게 투덜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행사 끝나고 두고 보자고. 드디어 사회자가 진행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손흥민은 무대 앞 단상에 섰다. 호텔 측에서 준비한 배경 스크린에는 그의 국가대표 전적과 최근 활동 사진들이 번갈아 비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 일단 오늘 조금 소란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자 일부 기자들과 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성실히 답변 드릴 테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곧이어 여러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무릎 부상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토트넘 복귀 시기에 대한 계획은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어떤지요? 손흥민은 한결같이 차분하게 답했고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행사 막바지에 아까 소란을 일으켰던 그 기자가 다시 손을 번쩍 들었다. 사회자는 잠깐 당황했지만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허락했다. 그러자 기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한 채 마이크를 잡았다. 손흥민 선수,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는 기분이 어떤가요? 가끔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척 느껴질 때 없습니까? 사실 축구 선수란 건 결국 공차는 직업인데 이렇게 예우받는 게 정상인가 궁금하군요. 주위가 긴장으로 가라앉자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다만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할 뿐이고 그에 걸맞은 책임감도 느낍니. 제 직업은 공을 차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보람이죠. 흥. 기자는 여전히 기분 나쁘다는 듯 입술을 비틀고는 자리에 앉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은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몇몇 팬들이 손 선수 항상 응원해요 라며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들기도 했다. 그 사이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던 찰나 호텔 측 매니저가 달려와 죄송하지만 저 기자님이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 혹시 손흥민 선수께서 잠시 만나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상황을 살피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 제가 직접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뒷문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아까 그 특파원과 보안 요원 2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뭐야 이거? 왜 날 막아? 기자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땀으로 이마가 번들거렸다. 손흥민이 다가서자 그는 반갑자는 시선을 던졌다. 뭐야, 네가 온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기자님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서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인터뷰를 더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단 상대에 대한 존중은 지켜주신다는 전제해요. 흥. 존중이라. 기자는 겉으로는 시큰둥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는지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뭐, 됐다. 난 이미 이런 형식의 인터뷰가 별 의미 없다고 본다. 그냥 기사 쓰면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분명 이 대화를 놓치고 싶지 않아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너는 모를 거다. 나도 옛날부터 축구 열심히 취재하고 이름 좀 날렸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 같은 해외파 선수가 인기를 독식하고 기자회견이 열리면 난 뒷전 취급을 받더라고. 그건 기자님 탓이라기보다는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오다 보니 이런 자리까지 온 거고, 사실 기자님들이 저를 조명해 주셔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있죠. 좋은 말이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축구 팬들은 우리 같은 기자들의 노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스타 선수에게만 열광해. 우린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정보 끌어내고 분석도 하는데, 정작 주목받는 건 너희 선수들이잖아. 그게 불만이 생겨서 어쩌겠어.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지키는 가운데 손흥민은 서서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자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독일에서 처음 데뷔할 때부터 현지 기자분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노력을 봐왔으니까요. 그럼 왜 전처럼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고 협조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아? 자꾸 구단, 에이전트, 홍보 담당자가 중간에서 귀찮은 규제만 늘어놓고 우리는 기사 재료 얻기 위해 별짓을 다 해야 해. 손흥민은 난처해 하면서도 솔직히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곡된 기사들이 종종 나와서 선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습. 물론 기자님처럼 제대로 사실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자극적인 내용만 추구하거나 우리 발언을 과장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나 홍보 담당자가 조심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쪽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군. 기자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양쪽이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자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정확한 정보와 비판적 시각으로 팬들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자는 처음처럼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고 손흥민도 차분히 그가 발산하는 감정을 받아주고 있었다. 옆에 있던 몇몇 스태프와 기자가 조용히 지켜보는 사이 그 특파원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화를 낸 건 사실 요즘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예전엔 내가 단독으로 취재하고 기사 낸 것도 많았고 독자들도 나를 신뢰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방송이나 개인 유튜버들까지 다 같이 정보를 퍼나르니 신문사 기사는 빛을 못 본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미안하다. 오늘 너무 심했지. 그럴 수도 있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말 못할 스트레스가 많지만 오늘 기자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이해하려고 합니. 하지만 기자님도 조금만 더 언어를 신중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로 존중하면 더 좋은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기자는 무언가 울컥한 듯 보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솔직히 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들어줄 줄 몰랐다. 내가 아까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는데도 말이야.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과 팬들이 이 대화를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소문대로 손흥민이 대인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걸 새삼 확인한 이들은 조금 전에 소란과 달리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듯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이 장면은 방송으로 나가면 좋겠다. 역시 손흥민이네. 그때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손흥민 선수, 외부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일정 때문에 곧 떠나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터뷰 수익금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야 한답니다. 기자가 눈을 끔뻑이며 물었다. 인터뷰 수익금?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기자를 돌아보았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인터뷰료와 행사비를 전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런 기부를 통해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면 독자가 언론을 비판적으로 읽고 제대로 된 정보를 걸러내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지?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맞아요. 요즘 잘못된 정보가 워낙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기사를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에 후원하고 싶었어요. 저도 축구팬과 기자님들 사이에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라기 때문이고요. 기자는 가만히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순간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러니하군. 네가 언론을 혐오하거나 불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자 다른 기자들도 오, 정말 훌륭하네요. 기부 소식 기사로 크게 다뤄야겠는데요. 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무시하던 그 특파원조차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수 배웠네. 솔직히 오늘 네가 보여준 태도를 보고 나도 반성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쏘아붙였나 싶기도 하고.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기사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실 거잖아요. 오늘 저 때문에 생긴 불쾌함이나 서운함은 제가 사과드리겠습 대신 기자님께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 서로 돕는 게 맞으니까요. 기자는 한숨처럼 웃음을 지었다.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그래도 받아줄게. 그리고 나도 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스포츠 스타만 떠받드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중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써볼게. 잊지 않겠다. 그때 주변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떤 젊은 기자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 모습 그대로 보도하고 싶어요. 제가 있던 곳 중 가장 극적인 회견장이네요. 하고 감탄했다. 팬들은 휴대폰을 들어 이 순간을 촬영했고 영상은 곧바로 SNS로 전송되었다. 그러자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안내했다. 지금 협회 회의실에선 담당 임원들이 오늘 일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 손흥민 선수 그리고 기자님들께도 추후에 정확한 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랍니다.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소란의 중심에 있던 특파원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카메라 좀 꺼줄래? 주변 영상 촬영하던 팬들과 기자들이 눈치를 보며 잠시 촬영을 멈췄다. 그러자 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다. 나는 네가 기부를 한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네가 그저 모든 걸 독차지하는 스타 플레이어라고만 생각했어.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했지. 손흥민은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저야말로 감정 상하지 않고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은 저도 낯선 자리에서 괜히 긴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자님과 부딪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일로 서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로 간의 묘한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자 근처에서 듣고 있던 다른 기자가 호응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 손 선수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특파원은 작게 웃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괜히 화부터 내지 않을게. 나도 적어도 축구계에 몸담아온 사람인데 너 같은 선수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마.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자 주최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발표했다. 오늘 행사 중 일어난 소란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과드립니. 앞으로 기자분들의 질문 순서를 더 명확히 관리하고 선수나 취재진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고 몇몇은 곧바로 좋은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묻자 주최 측은 물론입니. 특히 이 호텔에서도 정기적으로 스태프와 보안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뒤이어 손흥민이 인터뷰 행사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표를 했다. 오늘 제가 받는 소정의 출연료와 인터뷰 비용이 있을 텐데 전액을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겠습.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건강한 비판, 그리고 독자들이 언론을 올바르게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팬들은 역시 손흥민 하고 외치며 사진을 찍었고 기자들은 서로 카메라 각도를 바꾸며 기부 결정에 대한 멘트를 받아쓰느라 분주했다. 특파원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내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크게 다룰게. 그리고 한번 네가 기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취재하고 싶다. 독자들도 알아야 할 일 아닐까?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꼭 시간을 내서 함께 가요. 그분들도 기자님의 취재가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말에 특파원은 머쓱한 듯 웃었다. 고맙다. 그리고 오늘 내 태도가 너무 거만했고 무례했어. 앞으로는 적어도 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확히 전달하겠어.
더 이상은 내 자격지심이나 분노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주지 않을게. 충분히 반성하셨으면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죠. 손흥민이 기자의 어깨를 툭 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들이 와, 정말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고 감탄했고 몇몇 팬들은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처음엔 정말 아찔했는데 라고 안도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호텔 내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손흥민은 관리 책임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호텔 측은 앞으로 행사 안내나 기자 연예인 간 중재 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 또 축구협회에서도 취재 인력과 선수 간의 소통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어요. 손흥민은 그 말에 반가워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저도 감사하죠. 괜히 감정만 상하고 끝났다면 서로 상처만 받았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다. 기자회견장 개선안이 곧 발표될 거래. 그리고 스태프들 교육도 강화한다던데. 손흥민 선수가 큰 역할을 했네. 공인이 이렇게 앞장서 주니까 변화가 빨라지겠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SNS에는 오늘 있었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윽고 특파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오늘 기자회견 중 내가 잘못된 태도와 말을 한 점 사과드립니.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언론인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용기 있는 인정이네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좋은 기사 만들어주세요. 같은 응원 메시지가 달렸다. 며칠 후 실제로 손흥민은 그 기자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을 찾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짜뉴스 판별법을 배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쓰여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똑똑한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설명하자 손흥민이 뒤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걸 기사로 잘 써볼게.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기부를 했는지 내 시각도 곁들여서 전해도 될까? 물론이죠. 저는 오히려 궁금해요. 기자님의 시각은 어떤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론이란 뭘까? 그 관점에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솔직한 내 이야기를 담을게. 그리고 아마 독자들도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느낄 거야. 나도 이걸 계기로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자는 미소 지으며 취재 노트를 꺼냈다. 그 광경을 본 교육 담당자는 반가워하며 오늘 취재 오신 기자님,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온 스태프들이 살짝 웃으며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싸우려고 들던 분이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다니. 라며 뒷말을 나눴고 손흥민은 그 말에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잖아요. 라고 대꾸했다. 교육이 끝난 후 그 기자는 아이들에게 작은 강연을 자청했다. 저는 그동안 기사라는 게 빠르고 자극적이어야 독자의 이목을 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뭘 읽든 그 출처와 의도를 살펴보세. 그게 미디어를 건강하게 소비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손흥민도 옆에서 환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기자님, 정말 멋지세요. 한 학생이 말하자 기자는 멋쩍게 웃었다. 내가 멋지다니. 그저 조금 나아진 거지. 나도 계속 배워야 해. 며칠 뒤 호텔 행사 담당자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손흥민 선수, 이번 계기로 내부적으로 기자 대응 매뉴얼과 보안 요원에게 줄 교육 지침을 전면 수정했어요. 앞으로 모든 참가자가 존중받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다음 행사 때도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다행입니.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발전하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다. 이미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교육받고 기자들 역시 입장 절차와 질문 순서를 사전에 숙지해 무리한 요구를 삼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 후에도 손흥민은 인터뷰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 서로에게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매번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그날의 사건이 회자되었다. 손흥민이 기부까지 하면서 화해를 이끌어낸 그날 우리 언론계도 한 수 배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특파원 역시 SNS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알렸다.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역할임니 손흥민 선수와의 대화로 그 책임감을 다시 깨달았습 앞으로도 건강한 기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기자님, 좋은 기사 기대할게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고치려는 용기가 중요하죠. 라는 댓글로 응원했다. 며칠 뒤 한 팬이 올린 글이 주목받았다. 그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사람임니 처음엔 정말 불쾌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처와 결국 기자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사람도 시스템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 우리도 이런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해결하면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걸 배웠어요. 마치 결론처럼 보이는 그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며 사람들은 이 사건 덕분에 언론 보도와 독자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해외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기쁨니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라고 짧은 인터뷰를 남겼다. 해당 인터뷰가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한 팬이 물었다. 손흥민 선수. 그날 받으셨던 행사 출연료와 인터뷰 수익금 정말 전액 기부하신 건가요? 그는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미 다 전달했어요. 제 이름보단 그 프로그램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데 쓰이길 바랍니. 제가 축구 선수이든 누구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거든요. 특파원 또한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열심히 기사로 알렸어.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퍼뜨려야지. 그리고는 본인 블로그와 신문 칼럼에 칼럼을 게재했다. 손흥민, 그리고 미디어, 함께 바꾸는 세상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기자 자신의 사과와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 그리고 손흥민의 메시지를 정성껏 담아냈다. 독자들은 좋아요를 누르며 보도 방식이 이렇게 진실되고 따뜻하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출국하는 날 기자와 잠시 통화가 이루어졌다. 기자가 말했다. 나 어제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했어. 신입 기자들 대상으로 정확한 취재 윤리와 태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말이야. 그거 채택되면 네가 기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흐름이 확산되면 언론도 독자도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손흥민은 기뻐하며 답했다. 저도 해외에서 기사를 볼 때마다 기자님 생각이 날 것 같네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 발언으로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되려 손 내밀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도 더 나은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더 감사하죠. 기자님 기사 꼭 챙겨볼게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기자는 고개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보며 왜 이렇게 표정이 환해졌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는 내가 손흥민 선수를 몰라봤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요 라고 답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해당 이슈는 여러 매체에서 긍정적 갈등 해결 사례로 다뤄졌다.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부 결정과 그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화해 과정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사람들은 사건 후 이 호텔의 행사 운영이 훨씬 투명해졌고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도 체계가 잡혔다. 더 중요한 건 무례한 태도가 있어도 서로 대화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늘었다. 라는 후기를 남겼다.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듯 손흥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이해하고 대화해보면 예상치 못한 공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언론도 독자도 팬들도 서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
저도 계속 축구로서 희망을 드리고 싶고 기자분들도 가치 있는 기사를 써 주시리라 믿어요. 특파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쓰는 칼럼 끝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한때 나는 스타 선수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를 깎아내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나에게 다가와 존중과 대화를 통해 화해의 장을 열었다. 내가 배운 것은 진심 어린 대화는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 또한 변화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그 기사의 말미엔 작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후원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독자들은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접했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는 건 정말 보기 좋네요. 언론과 독자, 선수와 팬 모두에게 이로운 이야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와 손흥민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다. 기자는 겸손한 표정으로,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의 캡션은 간단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오늘도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축구로 세상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팔로워들은 환호했고 좋은 변화라는 해시태그가 줄지어 달렸다. 그렇듯 작은 갈등 하나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큰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와 기부 활동, 언론과의 협력 의지는 다시금 많은 일을 움직였다. 모두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화와 존중, 그리고 사회를 향한 책임감으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낸 하루였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한 팬이 묻자 손흥민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다. 그땐 또 그때대로 더 나아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저희 모두가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진짜 멋있네. 우리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자.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었던 이들은 물론 영상을 통해 소식을 접한 사람들까지도 다음을 기대하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을 돌아갔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 주세. 저도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걸 나누겠습니다. 손흥민의 영상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각종 채널에 올라왔고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사도 열심히 읽고 현명하게 판단할게요. 라고 화답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드는 내일로 향하는 길이 조금 더 밝아진 셈이다. 다음에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이야기는 자연스레 다음을 향한 기대를 남기며 마무리되었다.